안녕하세요. 라떼는 말이야 라고 뭔가 가르치는 방송을 생각하셨더라면 큰 오산이고요. 오늘 정말 라떼 주식, 라떼와 같은 부드러운 주식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라떼 주식일까? 커피와 같은 담백한 기업적 분석과 그리고 부드러운 밀크 같은 기술적 분석으로 양쪽에서 꽉꽉 채워줄 수 있는 저평가를 받고 있는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을 저희가 선물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에스프레소처럼 쓴맛만 보셨던 시장이라면 정말 라떼와 같은 주식을 저희가 선물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최고의 두 분의 전문가님이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토요일 날 야심차게 저희 팍스 경제TV에서 팍스탁 소속 준비한 전문가 분들인 만큼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방송 중에는 저희가 힌트만 드릴 예정인데요.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QR코드 들이대시고 스캔하자마자 주소가 뜨니까요. 주소를 클릭하시고 1초 만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계속해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일주일에 딱 한 번 진행하는 이 매주 토요일의 방송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자, 타 프로그램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12시 지금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2시간이나 무려 방송을 할 예정인데요. 1부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 어떻게 전략을 잡아가야 될지 짚어드릴 예정이고요. 2부에서는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준비한 각각 두 종목씩 수익 저희가 소개해드리면서 또 기존의 수익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리뷰해 드릴 겁니다. 자, 이외에도 두 분의 전문가님이 함께한다고 제가 앞서 힌트를 드렸었는데요. 다수의 경력의 멘토들 그리고 또 MZ세대를 대표하는 멘토 이 두 분이서 고품격 또 주식서를 떨어주실 예정입니다. 자, 이해해서 여기서 끝나면 아쉽겠죠? 다음 주 주목해야 할 공략주까지 저희가 2부에서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그 부분까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차대웅 멘토님입니다. 이 시장에서 옥석 가리기의 신, 세력 탐지기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죠. 정말 라떼와 같은 부드러운 기술적 분석으로 계속해서 세력이 탐지되는 종목들,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을 딱딱 집어서 저희가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멘토님께서 워낙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리는데요. 어쨌든 차대웅 멘토님께서 또 함께 하실 예정이고요. 또 윤수린 멘토입니다. 요즘 MZ세대를 대표하는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굉장히 젊은 혈기가 왕성한 멘토님이시죠. 또한 굉장히 다수의 경력을 보유하고 계시고요. 오늘 두 분이서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87명 지금 이 시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2부의 문을 닫으면 이 입장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방송 시간에만 저희가 무료 입장, 방송 시간에만 입장이 가능해 놓게 오픈해 놨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스마트폰 카메라로 TV 화면 속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자동적으로 뜨는 주소를 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께서 오픈 채팅방이 뭐야? 노란톡이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샵 3989번, 샵 3989번 라떼 주식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끝난 후에 오늘 준비가 되어 있는 종목 드릴 건데 만약에 개인적으로 나의 계좌가 참 힘들다. 에스프레소처럼 이 시장이 정말 쓰기만 하다. 종목별 차별화 장세 이겨내기 굉장히 힘드시죠? 그러한 부분들 만약에 문자 상담에 종목 상담까지 보내주시면 제가 그 부분까지 한 분 한 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잘 활용하시기 바라면서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문가분들 만나 뵙도록 할게요.
네, 부드러운 라떼와 같은 라떼 주식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남은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자, 금요일장 뉴욕 3대 지수가 하락세로 마감 지으면서 국내 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또 부각받고 있는 초전도체주 관련주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만큼 좀 시장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렇게 좀 가는 종목들은 잘 가는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종목별 차별화 장세에서 조금 이겨내기가 어렵다 하셨던 분들, 저희 방송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멘토님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오늘도 그와 같은 종목 2부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토요일 낮 시간 점심 식사도 하시고 커피도 한잔 하시면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방송 시간 이외에 월화수목금 저희가 매일 진행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 팍스탁 소속, 팍스경제TV의 소속의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노란톡을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고 계신 폰 카메라 QR코드 여기 들이대시면 되는데요. 스캔하시는 순간 주소가 뜹니다. 자, 85명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많은 분들을 받기는 참 어렵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두 분의 멘토분들께서 실시간으로 봐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고퀄리티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방송 시간에 무료 입장이 가능하실 때 빠르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MZ세대를 대표하는 윤수린 멘토님 그리고 옥석가리 계신 세력탐지기로 소문나신 우리 차대웅 멘토님 스튜디오로 굉장히 환하게 채워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윤수린 멘토님부터 인사 말씀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반갑습니다. 다크호스 윤수린 멘토라고 합니다. 거의 팍스경제TV에 매일 아침마다 밀키트로 찾아뵙고 있는데 이 주말까지 이 시간을 활용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정보와 내용들 풍성하게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뭔가 다르게 굉장히 지적으로 안경을 쓰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종목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세력 탐지기 우리 밀키보이 차대웅 멘토님 만나 뵙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차대웅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과 토요일 2시간 동안 함께 할 건데요. 많은 내용들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돌리지 말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괜히 나가시면 더위 먹으니까요. 집에서 편안하게 에어컨 틀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송국 근처에 사는데 정말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주가 좀 휴가주라고 하더라고요. 뭐 떠나신다 하더라도 너튜브를 통해서 또 실시간으로 우리 팍스경제TV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주말장도 놓치지 마시고 우리 두 분의 멘토님들과 함께 탄탄하게 종목들 선별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부 문이 열렸고요. 2부에서는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준비한 각각 두 종목을 들어볼 텐데 그 전에 앞서서 1부에서는 시장에서 가장 떠오르고 있는 종목들의 좀 이슈를 하나씩 짚어볼까 합니다. 오늘 세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 덕성입니다. 초전도체 저는 이게 무언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특정 온도 이하에서 모든 전기 저항을 상실하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것을 국내 연구진들이 발명했다 해서 전날에 굉장히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나 목요일 날 굉장히 크게 올랐었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했었고 금요일장에는 20% 올랐다가 이제 윗꼬리를 달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고 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다 올랐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초전도체 관련주 급등에 대한 사유가 명확한 건지 먼저 윤수린 멘토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초전도체 사실 대한민국 국민분들이라면 모르시는 분들 아마 없으실 겁니다. 이 뉴스에서도 이 초전도체 개발에 대한 이 종목들의 이 모멘텀이라든지 향후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많이 구성을 했는데 덕성 같은 종목이야 사실 초전도체 관련주로 떠오르면서 최근 강한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초전도체 이슈가 덕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관련된 사업의 내용의 연계성은 있다. 연계성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배경이 사실 덕성이 사업을 영위하는 부서 내에서 이전에 초전도체 관련 기기를 한번 이렇게 연구 개발을 했던 경험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의 부각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사실 덕성이라는 기업에서 이 초전도체 관련된 기기 사업을 주력으로 사실 밀고 있는 그런 제품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지나가는 해프닝으로 엮였던 그런 부분들에 아직까지 초전도체라는 이 관련주와 이 물질과 그리고 이
기업을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다소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관련주로 초기에 떠오르는 종목이 아니었나 그냥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뭐 초전도체라는 게 사실 뭐 이렇게 연구 개발이 각 국가별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대한민국 국가 내의 뭐 이슈라고만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정확하게 좀 뉴스 플로우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 이후에 이 종목들이 갈피를 잡아줄 때 혹은 이런 산업에 대한 뚜렷한 이 가이던스가 제시가 될 때 우린 그런 부분들을 보고 투자해도 늦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상승의 이유는 있었다. 다만 그 이유와 명분은 불투명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장기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우리 MZ세대를 대표하는 인수린 멘토님의 의견으로 여쭤봤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밀키보이 차대용 멘토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자, 초전도체 관련주들 대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뭐 덕성뿐만 아니라 서남, 서원 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일시적인 상승인지 지속적으로 상승 갈 수 있는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뭐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초전도체가 맞아서 아주 그냥 쭉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요즘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전도체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저희 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과학책에 나왔던 라떼는 말이야 이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는 네. 뭐 국민학교를 나왔지만 네. 국민학교 때 과학책에 보면 자기 부상열차라고 해서 이 물질을 굉장히 낮은 온도로 하면 붕 뜹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 부상 열차를 만들 수 있다라고 그 책이 저 초등학교 때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상용화돼서 지금 자기 부상 열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거를 이제 상온에서 한다. 그러니까 지금 상온에서 초전도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야 이거만 개발되면 진짜 어마어마한 혁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지 그리고 이게 워낙 신기술이기 때문에 검증받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 아니다를 지금 판단하려면 쉽지 않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지금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그 학회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걸 개발한 팀에서는 한 달 뒤에 우리가 시연하겠다. 그리고 기자 간담회를 갖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한을 한 달로 늘려놨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4주 동안 이 주가가 계속적으로 요동을 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과거에서부터 보면 테마가 형성될 때는 초창기에는 그냥 엮이기만 하면 너도 나도 그냥 막 쭉쭉 올라갑니다. 지금이 이렇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게 맞다라고 얘기가 나오든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오든 그 다음부터는 이제부터는 옥석이 가려지면서 진짜 이것과 관련된 회사들만 한두 종목씩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덕성이 올라갔다라고 해도 그 상황에서 더 갈 거냐 이걸 생각하지 말고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 보시는 게 일봉인데요. 일봉 차트인데요. 네.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고 한 바퀴 뺑 돌렸습니다. 위아래 엄청 크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는 선수들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단타꾼들이 많이 몰릴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선수가 아니다. 그렇다면 잠시 하차해 놓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각각 다른 매력을 갖고 계신 전문가분들이시기 때문에 양쪽의 의견은 궁금해서 덕성, 일시적인 상승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들어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때는 좀 다른 의견을 내주실 때도 많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의견을 주셨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자 목요일날 또 상한가를 기록했었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덕성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장 전일에는 20%까지 쭉 올랐다가 다시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요일날 과도한 등락은 어떻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윤수림 멘토님? 네,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국민학교를 졸업하신 차대용 멘토님께서 굉장히 설명을 잘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뭐 엘리멘터리 스쿨을 졸업한 윤수림 멘토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 뉴스 플로우의 이런 흐름을 좀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LK 99에 대한 이 신뢰성이 금 같다. 이런 타이틀로 이 시간의 목요일 폭락이 나타났죠. 그런 내용들이 단기적으로 이 종목들 그리고 이 시장과 산업들에 대한 어느 정도 신뢰성을 좀 배제를 하고 간다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게 사실 이 덕성이라는 기업이 뿐만 아니라 국내에 관련된 이 초전도체 관련주들도 사실
어떻게 뭐 근본을 사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뭐 뉴스도 사실 정보의 이 호스다 보니까 뭐 어떤 뉴스에서는 정말 대한민국을 구원해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과 동시에 어떤 뉴스에서는 정말로 말이 안 되고 정말 희대의 사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향 또한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뉴스플로우에 좀 휘둘렸던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여기서 이런 불확실성이 시장에 강하게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덕성이란 종목에 지금 이석배 지금 상온 초전도체 관련해 발표할 자리가 있을 것 이라는 타이틀로 이게 진짜야 아니야 헷갈렸던 분들 또한 헷갈렸던 수급들 또한 다시 한 번 더 매수세로 좀 유입이 됐다. 한편으로 뉴스플로우에 이 전 세계가 좀 휘둘리고 있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개인적인 견해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도 수익에 직결될 수 있는 방향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굳이 지금같이 불확실한 상황에선 우리가 이 테마를 적극적으로 공략해 볼 필요성보다는 결국에 리스크를 회피하고 결정된 이후에 그 이후에 우리가 이 종목을 적극적으로 이 향후에 대장주처럼 떠오르는 이런 다크호스 같은 종목들을 선별해도 늦진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덕성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의 사고 사실 환희에 팔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한다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따라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고요. 상단에서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또 많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덕성 같은 경우에는 좀 고점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 차대웅 멘토님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덕성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뭐 앞으로의 전망 그거는 이제 초전도체가 맞냐 아니냐에 따라서 크게 등락이 좌우가 될 것 같은데 일단 기술적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봉 차트를 보면 아까 전에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 화살표가 상한가 표시예요. 상한가가 벌써 3번이나 갔습니다. 네. 3번이나 가고 개파락이 나와서 위아래 아주 그냥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물량은 많이 털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돌려 나가게 된다면 진짜 크게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서 꺾이게 된다면은 아마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주가다. 아직은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종목의 이제 주봉을 한번 보게 된다면 이게 주봉입니다. 한 주에 하나씩 그려지는데 주봉을 보면 지금 과거에 2022년 1월에서 2월경에 급락을 한번 맞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항을 맞은 상황이라서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쭉 치고 올라가면서 17,500원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판단이 들고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받게 된다 그러면 이 과거에 주가가 워낙 거래량도 없고 옆으로 흘렀던 기간이 길기 때문에 굉장히 깊게 다시 제자리로 원위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분석을 쭉 해보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6,000원 라인 바로 첫 상이 시작됐던 요 종가 라인인 6,000원 라인이 이탈되게 된다면 크게 더 제자리를 찾아 4,000원 이하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6,000원 지지 라인을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돌파하는 구간에선 12,000원인 전 고점보다 살짝 높은 자리가 저항선으로 나타나야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17,500원, 2만 원까지 가는 구간이겠지만 여기서 조정을 받고 내려온다 그러면 매물이 더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매물을 크게 때려 맞으면서 좀 조정이 깊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6,000원의 지지 라인 그리고 12,000원의 저항 라인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덕성 최근에 크게 올랐던 만큼 우리 차대웅 멘토님의 전망에 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양대 뜨거운 감자로 요즘 2차 전지와 초전도체 관련주들아 좀 모처럼 동반 상승 흐름을 나왔던 만큼 오늘 첫 번째 종목 덕성으로 꼽아봤고요. 커피와 같은 담백한 기업적 분석 우리 윤수림 멘토님을 통해서 들어봤고 또 부드러운 라떼 같은 기술적 분석 우리 차대웅 멘토님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양쪽에서 꽉꽉 탄탄하게 종목이 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종목 분석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1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2부에서는 우리 또 양 전문가님께서 양 멘토님께서 준비하신 각각 두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팍스탁 소속의 멘토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벌써 12시 20분입니다. 1부는 또 50분에 끝나니까요. 실시간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토요일장 또 게으르게 누워만 계지 마시고요. 라떼 주식 시청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우리 멘토님께서 시장에 대한 공부뿐만 아니라 종목 분석까지 도움드리고 있고요.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QR코드 들이대시고 자동적으로 뜨는 링크 주소만 터치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두 번째 핫 종목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파로스 아이 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이 올해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주도하는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를 받고 있었는데 다만 최근에는 좀 추세가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파로스 아이 바이오가 있었죠.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 윤수린 멘토님께 먼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크게 상승했던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뭐 최근에 뭐 AI 신약 테마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뭐 최근에 JLK라든지 혹은 뭐 루닛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상승 흐름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뭐 파로스 아이바이오 같이 이 신규 상장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AI 관련된 신약 종목들은 최근에 뭐 가산점을 더 많이 받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AI 신약이라고 하는데 여기 핵심 내용은 사실 엔비디아와 함께 이 공동 신약 개발에 참여를 한다. 한편으로 AI에 관련된 사실 끝판왕 기업은 사실 엔비디아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파로스 아이 바이오가 AI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는데 이 관련된 제약 바이오 종목 내에서 엔비디아와 함께 하는데 이렇게 뚜렷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상장을 하는 그런 시점 내에서 이런 뜨겁게 투자자들이 몰리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단순하게 이런 내용들만 보더라도 우린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만한 종목군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최근에 뭐 이슈가 더 나오고 있죠. 사실 차백신 연구소와 함께 면역 항암제 개발이라든지 지금 거의 탄탄대로 신규 상장청 내에서도 지금 이렇게 뚜렷한 행보를 보여주는 종목이 과연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정말 뚜렷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사실 실체와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실체가 있는 가이던스와 청사진을 제공하고 있는 현재 시점 속에서는 충분히 이 파로스 아이 바이오에게 가산점을 더 줘도 무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이 상승에 대해서 명분은 뚜렷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덕성과 다르게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어느 정도의 실체가 있다. 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대웅 멘토님의 의견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인공지능 신약 개발 기업 파로스 아이바이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개발 중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가 또 치료 목적으로 승인 인증을 받았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고 실적 부분에서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결과를 내놓았는데 자, 그렇다면 차대웅 멘토님이 보시기에는 이 이유가 구체적으로 갈 만한 이유가 맞는지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뭐 갈만한 이유든 아니든 네. 그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잖아요. 네. 신규 상장주는 타이밍입니다. 신규 상장주는 타이밍인데 무슨 타이밍이냐? 상장 시기에 그 주가가 갈 수 있는 타이밍이 맞느냐 안 맞느냐가 거의 99%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첫날 상한가 간 날, 그 첫 상장 날 음봉이 나왔거든요. 음봉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양봉으로 치고 나가면서 이 화살표가 상한가인데 상한가를 두 번이나 빵빵 가면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냐면 첫날 상장했을 때는 워낙 등락폭이 크고 지금은 막 300%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이제 음봉으로 쭉 내려왔는데 그리고 나서 음봉이 계속 진행됐어야 되는 부분이 맞다라고 보는데 갑자기 2차 전지가 무너지고 초전도체가 막 올라오다가 무너지고 하면서 시장에 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거기다가 또 코로나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제약 바이오가 굉장히 큰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이제 제약 바이오로 계속 조금씩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데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잠시 돈이 몰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 신규 상장주네 깨끗하네 나도 이거 한번 사볼까 그러면서 수급이 몰리게 되다 보니까 주가가 그냥 묻지마 상승이 나오는 건데 제가 봤을 땐 신규 상장주는 뭐 위아래 뭐 과거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 특성상 이 기업이 가치가 얼마나 있다라고 그 매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러고 있다가도 신약이 하나 개발돼서 빵 치고 나가면 굉장히 고 레벨의 주가가 되는 거고 이러다가 또 제약 그 신약이 실패가 되면은 굉장히 레벨이 다운이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주가가 높다 낮다를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급등한 종목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 종목이 어디까지 내려와도 나는 버틸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높아 보여도 그냥 뚝심 있게 들고 가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나는 좀 낮게 사서 이 종목 수익이 굉장히 많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덜어내면서 좀 리스크 관리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못 간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가게 되면 10배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오를 때마다 어쨌든 좀 팔아가시면서 현금 보유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인공지능 신약 개발 기업이죠. 파로스 아이바이오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커피와 같은 담백한 기업적 분석 그리고 밀크와 같은 우리 밀키보이를 통해서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도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또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또 떠오르고 있는 만큼 윤수린 멘토님의 이 종목 전망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 파로스 아이바이오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뭐 주가가 다소 높지 않냐? 어떻게 보면 신규 상장주인데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행보를 가지고 이런 종목들을 괜찮다고 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 충분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왔던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 경영진 자사주를 12,500주 가량 매입을 하고 이 주주가치 보호 차원에서 우리도 움직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뭐 파로스 아이바이오뿐만 아니라 뭐 제약바이오 테마들이 현재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이런 사실 최근 들어서 좀 반가운 흐름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주주 친화적 정책을 보여주는 기업들 그리고 코리아 뭐 디스카운트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뭐 배당을 사실 좀 짜게 주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뭐 펀더멘탈이라든지 경영진 마인드도 하나의 이 가산점으로 우리가 포함할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 뭐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현재 트렌드를 긍정적으로 잡아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사실 뭐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지금 뭐 투자 경고라든지 거래 정지라든지 거의 이런 형태를 좀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런 수급들이 뭐 이렇게 뚜렷한 파로스 아이바이오 같은 종목으로 현재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 이렇게도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현재 흐름을 한번 살펴봤을 때 이 지난주 금요일날 이 음봉으로 어느 정도 주가가 캔들이 마감을 한 모습이 이제 하락 전환이 아닌가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뭐 단기적으로 현재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뭐 ETF라든지 현재 액티브한 물량들 또한 다시 한 번 더 유입이 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신규 상장주 충분히 흔들고 갈 만한 그런 움직임들 뭐 충분히 흔들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물량들은 존재할 수 있지만 결국에 이런 펀더멘탈과 기업적 가치가 뚜렷한 기업들을 우리가 과연 부정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타이틀로 최근에 상장된 종목들 내에서 굉장히 좀 반가운 흐름이다라고 설명드리면서 오늘 파로스 아이바이오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윤수린 멘토님을 통해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오늘따라 좀 두 종목의 두 전문가님, 두 멘토님들의 의견이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또 지금까지 올랐다 해서 신규 진입을 고려하셨던 분들은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1부는 최근 시장에서 종목별 차별화 상세에서 가장 부각받고 있는 종목들 분석 도움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1부 연장하면서는 우리 두 멘토님께서 제시해드린 또 종목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빠르게 노란톡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은 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방송 진행 중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참여 방법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QR코드 여기 보이시죠? 화면에다가 사람 찍듯이 들이대시면 됩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주소가 뜨는데요. 주소를 터치하시면 뭐 사칭하는 방이 아닐까 이런 걱정 없이 1초 만에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QR코드를 바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QR코드가 뭔지 노란톡이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도 있으니까요. 샵 3989번, 샵 3989번 라떼 주식 저희 프로그램명 4글자만 치시고 보내주시면 오늘 준비되어 있는 종목, 뭐 개인적인 종목 상담까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면서 자 그렇다면 1부 연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7거래일
3일 내내 올랐던 종목이 있죠. 바로 웰크론입니다. 섬유 전문 회사인데요. 저도 보면서 2차 전지사에서 섬유 전문 회사가 오른다. 왜 그럴까 살펴봤더니 자, 요즘에 일면식이 없는 시민을 해친 이른바 묻지마 살인이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방건모 관련주들이 또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웰크론이 크게 올랐습니다. 과연 이 단발성 이슈 때문에 그냥 단기적으로 오른 것인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윤수린 멘토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요즘 들어서 사실 뭐 사회가 굉장히 좀 흉흉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뭐 밖에 나가자니 현재 뭐 코로나가 다시 한 번 더 기승을 부리고 있고 맞아요. 또 밖에 나가자니 이런 무서운 뉴스들이 너무 많이 흘러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돌이인 저에게는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좀 긍정적인 그런 뭐 분위기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이 분위기라는 게 사회적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같이 집에서 가만히 있는 그런 이런 사람들에겐 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좀 표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사실 뭐 방검복을 입어야 할 판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 이제 뭐 우스갯소리가 아니죠. 예. 웰크론이라는 기업은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사실 섬유를 좀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뭐 모델 또한 이 정혜인 씨를 채용을 하면서 뭐 침대라든지 뭐 침구류라든지 뭐 이런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방검복의 대표적으로 이 지금 현재 뭐 생산 라인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방검복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현재 관련주로 떠오르고 있다. 뭐 사회적인 분위기에 뭐 동반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웰크론이라는 기업이 이 방검복을 전문적으로 이 생산 제조하는 업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 생산 라인을 확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지금 뭐 대규모 주문이라든지 혹은 이런 물량들이 다시 한 번 더 방검복의 수주로 이어질 경우에 그걸 쳐낼 수 있는 이 생산 라인들이 없다라고 할 경우 외주에서 위탁을 받고 외주에서 이렇게 생산을 하고 또 외주에서 또 방검복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주문, 뭐 제작, 위탁을 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으로 흘러갈 경우에는 사실 뭐 주문을 하더라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생산 라인들을 확보를 했을 때 확보하지 못했을 때는 이 생산 그리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 양산을 하는데 지금 현재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웰크론이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관련주로 그 부상을 한다. 단기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타났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뭐 방검복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사회적 분위기를 좀 동반을 하고 있지만 그런 흐름 대비 주가의 캔들이 너무 비교적 약하지 않나? 비교적 약하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뭐 사회적인 내용들이 뭐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뭐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뭐 이전에 참사에 대한 관련주로 뭐 국가 애도기관 관련된 종목들의 뭐 움직임을 봤을 때는 일시적인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 또한 사실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뭐 금전적으로 뭐 사실 뭐 이어질 것이다 뭐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내용들보다는 이 기업 웰크론이라는 기업 자체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이런 종목들이 사실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직결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건 사실 이 지속성을 이어가기가 상당히 좀 불투명한 그런 전망 또한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이라는 게 우리가 원초적으로 한번 돌아보자면 사실 뭐 금전적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집단이 아닙니까? 예,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이 웰크론이라는 기업의 이 방산복 관련으로 한번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가이던스라든지 매출이라든지 그런 이익률하고 산정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직결성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뭐 이런 부분들이 크게 가산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웰크론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건모 관련주가 거론된 기업들이 좀 오르면서 같이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우리 윤수린 멘토님께서 어쨌든 방건목을 많이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생산 라인이 제대로 100% 구축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또 밀키보이 세력 탐지기 멘토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차대웅 멘토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밀키보이 차대웅입니다. 네. 자, 이 웰크론을 보면 네. 이 방검복을 만들었다고 해서 지금 급등했다 윗골을 달았어요. 이 앞에도 차트를 보면 일봉 차트인데요. 이 앞에도 한번 급등했다 내려왔죠. 여기가 신림동 칼분이 났을 때 한번 급등했다 내려온 거고요. 이번에는 서현역 칼분이 났을 때 윗골을 달고 내려온 건데 하도 이 칼분이 나올 때마다 웰크론의 주가가 요동을 치니까 회사에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입장을 발표한 게 뭐냐면 우리는
방검복을 만들었었는데 7년 전까지 만들었었는데 워낙 이게 생산성이나 이 이해타산,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생산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100벌 이상의 단체 주문이 들어왔을 때는 만들어지는데 그것 또한 한 달 이상 걸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 주가가 윗골이 나면서 쭉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웰크로는 지금 방검복으로 엮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회사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지금 뭐 칼군이 많이 나오고 세상이 흉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검복을 많이 검색을 해볼 겁니다. 저도 한번 검색해 봤어요. 그래서 네. 중세시대 갑옷도 한번 검색해 보고 이런 거 입고 다녀야 되나 이런 것도 검색해 보고 네. 많은 검색을 해봤는데 사실 이게 그냥 하나의 이슈지 실제적으로 방검복을 입고 다닌 사람은 몇 안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지만 사실 마스크 하나 쓰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데 이 방검복을 이 여름에 방검복을 입고 그 위에다 옷을 입는다? 사람 아마 쪄 죽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방검복 판매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이슈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이슈 또한 빠르게 꺼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웰크론이 원래 하던 사업을 좀 봐야 됩니다. 웰크론은 이전에도 한번 급등이 나왔었는데 급등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웰크론이 뭐라냐면 마스크. 그리고 이 극세사인데 향균 극세사랍니다. 그래서 이 향균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처럼 미세먼지가 많고 코로나나 이런 바이러스가 많을 때 향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웰크로는 마스크 업체로 예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마스크의 재착용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웰크론이 그동안 방검복 때문에 윗골을 달면서 올라왔었던 부분이 매집이었나? 방검복 때문에 매집이었나? 그리고 우리는 방검복 안 합니다라고 그 선을 그은 이유는 우리는 마스크 합니다라는 거를 또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마스크에 대한 이슈로 간다면 이 부분에서 눌리고 우리는 마스크입니다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파악을 하면서 지금 구간에서 버틴다 그러면 뭔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마스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 여기서 만약에 음봉으로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얘네가 좀 더 눌렸다 올라오겠구나 그래서 눌림을 계속 추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웰크론에 대한 양 멘토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방검목 이슈보다는 조금 마스크 쪽으로 비중을 더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웰크론 7거래일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어쨌든 수급에 대한 단발성 상승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석을 도움 주셨는데 앞으로의 전망을 우리 윤수린 멘토님을 통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일단 뭐 서사를 이야기를 네. 드리기 전에 뭐 노이즈다 그냥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웰크론이라는 기업이 사실 뭐 마스크 관련주로 좀 떠오르는 그런 양상들 그리고 뭐 코로나 재확산이라든지 뭐 이런 이슈들로 향후에 후발적으로 좀 떠오를 수는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주가 에너지가 너무 약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봉상에 한번 캔들을 봤을 때 다크호스 2차 상단선 라인에서 지속적으로 부딪히고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웰크론이라는 기업 자체적으로 뭐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 모멘텀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코로나 관련된 마스크 매출이라든지 혹은 방검복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내용들이 현재 시장과 굉장히 맞아떨어질 수는 있다. 이렇게 판단은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기업들보다 과연 지금 실질적인 수혜가 되는 기업들이 과연 뭐가 있을까라고 판단을 해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마스크 관련주라고 한다면 뭐 사실 뭐 마스크보다는 현재 뭐 진단키트, 일회용 진단키트 혹은 신속 진단키트 이런 종목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뭐 백신이 다시 한 번 더 재보급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뭐 우리가 백신 위탁 생산 기업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뭐 기업적으로 뭐 사실 뭐 방검복 관련된 매출이라든지 이런 가이던스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스스로가 부정을 했다라는 건 사실 재료 소멸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이런 펀더멘탈적인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배제를 할 수는 없는데 뭐 사실 이렇게 기업 자체적인 부정을 했을 경우엔 말 그대로 모멘텀으로 단기적인 수급에 의한 움직임을 나타낼 확률이 높다. 한편으로 인간의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으로만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사실 미래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사회가 더 흉흉해질 것이다. 라는 것도 사실 불투명합니다. 어찌 보면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에서도 이런 발빠른 조치라든지 혹은 이런 뭐 집단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그런 조직 시설에서도 이런 안정성에 대한 조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한 번 더 이렇게 우리가 뭐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개인적으로 아주 만일 이 사태가 더 지속화가 되고 공포감이 더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뭐 호신용품 관련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한 번 더 현실적으로 더 많이 매출을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뭐 종합적인 웰크론이란 기업보단 차라리 동일한 우리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다른 종목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는 게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웰크론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방공묵보다는 묵지마 살인이 일어나면서 주변 이제 여자 친구들과 함께 호신용 용품을 사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네. 윤수린 멘토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구체적인 무언가가 나와 있지 않은 기업적 분석에 대해서 도움 주셨고요. 장기적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웰크론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차대웅 멘토님의 앞으로의 전망까지 들어볼게요. 네, 웰크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뭐 전체적으로 뭐 마스크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인데 주가가 힘이 없다라고 윤수린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과거에 이제 만화나 이런 걸 보면 네. 주인공은 항상 숨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때려 맞다가 맞아요. 마지막에 한번 확 해가지고 항상 뒤엎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는 항상 힘을 숨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세고 이 주가 누가 봐도 올라갈 것 같네 그러면 너도 나도 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는 이 종목이 과연 갈까? 이런 의구심을 드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개인 투자자들이 못 들어오게 한 다음에 급등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힘이 약하다고 해서 얕보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자 웰크론 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일봉 차트인데요. 이걸 보고 아마 힘이 약하다라고 느꼈을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윗꼬리가 워낙 많아요. 여기도 윗꼬리, 여기도 윗꼬리, 여기도 윗꼬리, 지금 많아요. 윗꼬리 전부 다 윗꼬리거든요. 변동성이 크다는 의미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게 시원하게 쭉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갈만하면 눌리고 갈만하면 눌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짜증나고 열이 받게 그렇게 만드는 종목이다. 그래서 개인 투자들이 사실 그렇게 선호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라서 이 종목은 사실 대응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주봉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웰크론의 주봉이에요. 일주일마다 하나씩 캔들이 그려지는 그런 건데 일주일마다 하나씩 그려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깁니다. 지금 보시는 게 빨간 선이 연선이에요. 1년이 바뀔 때마다 빨간색이 나오는데 벌써 3년 동안의 주가예요. 3년 동안의 주가를 보면 와 정말 계속 우상향만 했어요. 그렇다면 이때 2000년 초반 때 이 급등했던 건 뭐냐? 이게 바로 마스크 때 급등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계속 우하향만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계속 우하향을 하면서 거래량을 보시면 네.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쭉 정말 거래량 없이 이 종목은 정말 죽은 주식인가? 이렇게 판단이 될 정도로 거래량 없이 흘러가던 가운데 작년 말부터 이상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윗꼬리 달면서 요렇게 만들어내고 있죠. 최근에도 5월 달에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 다는 양봉이 하나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는 거래량이 또 터지면서 윗꼬리가 달리고 요번 주도 거래량이 터져서 윗꼬리를 달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캐치를 해야 됩니다. 거래량이 없던 종목이 계속 우하향만 가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나오면서 주봉의 흐름을 보면 지지를 해주는 바닥을 지지를 해주는 구간이 나오죠. 이런 자리라면 여기가 이제 바닥이고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나 이런 아이디어도 한번 얻어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면서 뭐 이 종목이 이런 자리가 나왔다 해서 꼭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갈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동안 주가가 너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누가 봐도 바닥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고점이 9,860원인데 지금 주가가 3,000원 구간이거든요. 네. 그러면 거의 뭐 마이너스 70%가 넘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마이너스 70%가 됐다면 여기서부터는 어느 정도 자연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거기에 지금 방검복 이슈가 붙고 코로나의 재유행의 이슈가 붙는다면 그 폭발력은 좀 커질 수 있다. 저는 그런 관점들도 보겠다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요 종목에 대해서 흐름을 좀 보게 된다면 제가 보는 관점은 지지 라인은 3,000원입니다. 이 3,000원이 나온 부분은 뭐냐면 최근에 어제죠. 어제 이제 급등이 나오고 밑꼬리를 달 때 요 전날 양봉의 종가 부분을 유지해줬거든요. 그렇다면 얘네들이 지지해주는 자리는 3,000원, 바로 이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과거에도 보면 딱 이 자리 양봉이 뽑은 종가와 그리고 급등을 하는 날의 저가를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 라인을 지지해주는 부분에서 여기를 지지해주면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얻었기 때문에 지지 라인이 3,000원이고 3,000원이 이탈됐을 경우에는 여기 보면 과거에 바로 앞에서 보이죠? 그대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3,000원이 이탈하게 된다면 좀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000원을 마지노선을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 3,750원 라인에 저항을 많이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 이제 전고점에서 한번 윗꼬리를 달았고 오늘도 어제도 윗꼬리를 한번 달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고점에서 물려있는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올라오게 된다면 여기 구간에 밑에서 좀 사신 분들도 플러스 한 3% 정도가 나올 것이고 위에서 물린 분들도 위에서 이제 본전이 올 거예요. 그러면 고민을 많이 하겠죠. 야, 얘네들 자꾸 윗꼬리 다는데 지겨운데 이제 팔까?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매도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매도세가 우르르 나오게 되면서 저항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만약에 이 물량을 다 받아내고 뚫게 된다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처럼 크게 올라가면서 전고점 대비 한 50%에서 60%까지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40%대까지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750원을 돌파하는지 못하는지를 잘 보면서 대응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저는 3,000원의 지지 라인을 보고 그리고 3,750원의 저항 라인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웰크론 3,750원 저항 라인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지수의 흐름의 변동성이 컸었고 금요일장도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초전도체 덕성을 포함해서 제약바이오주 또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물리신 분들 굉장히 받을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 종목 중에 파로스 아이바이오 그리고 방검목 관련주 좀 묻지마 살인 때문에 또 관련 종목에서 많은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웰크론을 통해서 우리 커피와 같은 담백한 기업적 분석 윤수리 멘토님을 통해서 들어봤고요. 이외에도 밀키보이 부드러운 라떼와 같은 기술적 분석을 도움 주시는 우리 차대용 멘토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딱히 크게 떠오르는 종목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2부에서는 앞으로 잘 갈 수 있는 지금 시장에서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들이 대기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미리 노란톡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QR코드 딱 들이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님 어서 오시고요. 자동적으로 뜨는 주소만 터치하시면 됩니다. 카페라떼님, 카페라떼 저도 좋아하는데 어서 오시고요. 자, 라떼조아님, 우리 이렇게 라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토요일장 놓치시면요, 여러분 평일장 대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내가 어떤 전문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수익률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팍스 경제TV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지금 이 시간 라떼 주식 팍스타 소속 멘토님들과 함께 하시길 제가 개인적으로 강추드리면서 방송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앞서 말씀드린 노란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종목에 대한 내용들, 전략들, 매수매도 타이밍,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략, 저 또한 이를 통해서 주식에 대한 실력이 나날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공부하시기 바라면서 잠깐 팁을 드리자면 우리 차대용 멘토님의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6% 그리고 웨이버스가 14%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죠. 저희 방송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좋은 수익률, 좋은 종목들
꾸준하게 토요일마다 4종목씩 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 2부에서 각각 멘토님들의 2종목씩 4종목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하시고 채널 꼭 고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잠시 후에 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